중요한 자리에 화이트 셔츠 한 번쯤 입어보셨죠? 근데 막상 입으면 빳빳한 컬러 때문에 목이 불편하고 활동성이 떨어져서 빨리 벗고 싶었던 적 있지 않으세요? 마치 불편한 하의를 신는 것처럼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셔츠는 오래 입게 되고 어떤 셔츠는 아무리 비싸도 안 입게 되는 셔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련되고 활동성까지 좋은 인생 셔츠 고르는 방법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3만원대 유니클로부터 26만원대 브랜드까지 직접 입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출발! 첫 번째 유니클로 셔츠인데요. 39,900원짜리예요. 봉투값까지 4만원. 가장 기본이 되는 화이트 셔츠인데 화이트 셔츠 하나 있어야 하니까 제일 싼 걸로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셔츠거든요.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가격 대비 소재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쪽 마감도 4만원이라는 가격치고는 굉장히 깔끔해요. 유니클로는 정말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도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셔츠를 딱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약간 이제 어깨에서 이 소매 부분 이런 핏이거든요. 근데 입었을 때 어깨나 소매 이 라인의 핏감이 괜찮아요. 저한테도 이렇게 소매가 너무 길지 않고 차분하게 떨어지는 이 어깨 실루엣 이런 것들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근데 약간 문제는 다른 셔츠에 비해서 약간 비침이 있어서 브래지어만 입고 딱 단독으로 입기에는 약간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너를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날씨가 좀 더울 때는 시원하게 이 셔츠 하나만 딱 걸치고 싶어도 단독으로 입기에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 비침이 약간 있다는 거. 두 번째로 이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바로 이렇게 컬러가 좁고 넥밴드가 타이트해요. 단추를 다 채우면 목이 굉장히 답답하고 누군가 내 목을 확 조이는 느낌? 더 큰 문제는 이 컬러 폭이 좁아서 얼굴이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어깨가 좁은 분들도 이런 디자인은 더더욱 상체를 좀 빈약하게 만드니까 피하는 게 좋고요. 반대로 어깨가 넓고 상체가 좀 부각되신 분들은 어깨가 더 넓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좁은 건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사실 목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얇은 편이거든요. 근데도 저한테 이렇게 타이트하면 다른 분들이 채웠을 때는 너무 답답해요. 이거 완전 쪼일 것 같아요. 이번에 활용도를 한번 볼게요. 카디건하고 레이어드 했을 때 이 소재가 얇고 하늘거리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약간 이제 어깨나 이런 부분이 좀 슬림한 카디건을 레이어드 했을 때는 뭉치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 밑단이 살짝 어정쩡해서 내어 입었을 때는 좀 지저분해 보이고 핏이 예쁘게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아래로 뚝 끊기는 느낌? 안으로 넣어 입었을 때는 기장이 좀 길어서 여기 아래쪽 배가 핏이 예쁘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셔츠 자체의 스판기가 이렇게 막 좋은 편이 아니라서 불편하지도 않지만 그닥 편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단독으로 입기에는 무난해서 괜찮지만 레이어드하기에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셔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소재는 가성비는 좀 만족스럽지만 몇 번 세탁하면 금방 휴지근해질 수 있는, 왜냐면 여기 단추 있는 부분에도 보면 이 깃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고 약간 흐늘거려서 몇 번 세탁하고 다림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후지근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라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49,900원이에요. 여기 스트라이프 패턴의 화이트 셔츠입니다. 소재는 면 100%인데 면 100%라고 하면 믿고 고르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코튼 100인데 가격 괜찮네 하고 구매했거든요. 장점은 세로 스트라이프가 아주 시원하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날씬해 보인다는 거. 진열대에서 봤을 때 정말 예뻐서 제가 입어보지 않고 구매했어요. 근데 입어보면 제가 상상했던 그 느낌과 너무 달랐어요. 어깨 이 부분 아래쪽이 이렇게 부한 느낌 이런 거를 벌룬 슬리브라고 하는데 어깨 쪽에는 여기 이렇게 약간 플리츠가 있어서 이쪽이 이렇게 되게 넓어져요. 소매 길이도 길고 소매를 좀 올렸을 때도 이쪽 부분이 너무 부하기 때문에 좀 트렌드라고 요즘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40대 이후에는 이런 핏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어깨랑 팔이 이렇게 부해지면 상체가 좀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가뜩이나 저는 팔뚝살 때문에 신경 쓰이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된 느낌이 드니까 왠지 좀 거부감이 생기는 그런 핏이었어요. 입어봤으면 안 샀을 텐데 내가 이거 왜 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매 있는 부분이 정말 무거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답답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이렇게 핏이나 이런 것들이 예쁘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 과한 느낌? 이게 면 100%인데 의외로 좀 소재가 뻣뻣한 편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약간 좀 살이 살짝 좀 쓸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안쪽에 오바르크 처리가 좀 거칠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이 오버로크 이후 처리된 부분이 좀 더 약간 까끌거리는 느낌, 살짝 좀 거슬리는 느낌? 5만원짜리인데 봉제 마감이 오히려 4만원인 유니클로보다 좀 못합니다. 어깨와 팔과 볼륨감이 있는 이런 셔츠는 레이어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카디건 안에서 이 셔츠가 우글우글하게 다 뭉쳐 있어서 팔 부분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울어있는 모습 보이시죠? 단추를 채웠을 때도 마치 살 덩어리가 안에서 뭉쳐 있는 것처럼 핏이 전혀 예쁘지 않아요. 약간 둔탁해 보이는 느낌? 그래서 이런 셔츠는 오직 단독으로 입거나 오버핏 아우터를 걸쳐야 하는데 그런 코디가 좀 제한적이죠. 전에 제가 자라에서 산 셔츠들은 가성비 꽤 만족스러웠는데 이번 셔츠는 조금 실패한 것 같아서 아쉽네요. 세 번째는 시아주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가격대는 97,000원이었어요. 시아주는 프랑스어로 잔향이란 뜻이래요. 옷을 통해서 입는 사람의 분위기가 잔향처럼 남기를 바라는 철학의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저도 셔츠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브랜드 제품을 처음 구매해봤거든요. 우선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장점이라고 하면 소재 느낌이 좋고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레이온이 75%, 면 25%로 촉감이 좀 부드럽고 약간 시원한 느낌도 들어요. 10만원 가까이 하는 가격답게 원단 품질은 확실히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입었을 때 느낀 첫 번째는 핏인데요. 제가 S 사이즈 입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오버핏이에요. 근데 이제 완전한 루즈한 오버핏이 아니라 어깨 부분이 이렇게 약간 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깨가 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덩치가 좀 커 보이죠. 게다가 소매 길이가 좀 저한테는 좀 많이 길었어요. 물론 제가 어깨가 좀 좁은 편이라서 남들보다 이제 좀 팔이 조금 짧다는 얘기는 듣긴 하거든요.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소매 부분이 조금 길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물론 오버핏은 소매나 이런 게 좀 다 크게 나오긴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오버핏치고는 몸통이 막 그렇다고 엄청 큰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어깨나 팔통 이 부분은 좀 넓은데 다른 부분은 그에 비하면 그렇게 넓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체형이 좀 덮여서 오히려 몸매가 좀 더 어정쩡해 보이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그런 셔츠였어요. 셔츠가 살짝 오버핏이라서 슬림한 카디건을 입으면 당연히 확 울 것 같아서 제가 살짝 크롭한 자켓을 한번 딱 입어봤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어떤가요? 자켓이 약간 살짝 세미크롭인데 셔츠는 이렇게 너무 길어서 좀 어정쩡해 보이죠? 이러려면 셔츠를 팬츠 안에 넣입해야 되는데 약간 좀 볼륨감도 있고 기장이 길어서 넣어 입으면 뒷부분하고 이 앞부분이 셔츠 여유 부분이 이렇게 막 구겨져서 되게 답답하고 나 이렇게 배가 똥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배가 더 부각되는 볼륨감이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매우 속상합니다. 네 번째로는 JJ 지고트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129,000원에 구매한 제품인데 아이작 바바랑 지고트로 유명한 바바 패션의 영캐주얼 라인이에요. 근데 이 셔츠의 좋은 점이 정말 많습니다. 소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워요. 이 셔츠는 좋은 점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입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습판력이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부속품으로 이렇게 리본 끈이 있거든요. 리본 끈을 이렇게 딱 다니까 셔츠가 갑자기 블라우스 느낌으로 변신해서 굉장히 여성스러운 무드를 연출하죠. 끈을 떼면 아주 심플한 셔츠로 다시 변신합니다. 게다가 이게 몸통이랑 소매 기장도 한국 체형에 맞춰서 아주 딱 좋았어요. 유니클로 제품은 소매가 조금 긴 느낌이 있었고 자라는 이렇게 소매 볼륨감이 너무 컸고 시아주 제품은 약간 어깨 부분 너무 오버핏이라서 약간 핏이 어정쩡했는데 이 제품은 어깨 라인도 그렇고 소매 끝 라인, 몸통 전체적으로 pit이 아주 딱 떨어지는 예쁜 핏이었어요. 맞춤 셔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런 핏은 뭐 니트나 카디건 다양하게 아우터를 레이어드해도 다 잘 어울려요. 자, 어떤가요? 카디건 레이어드 했을 때 정말 몸에 착 붙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아래쪽이 다른 셔츠들은 다 너무 길거나 뭔가 좀 어정쩡해 보였는데 이 셔츠는 카디건과 레이어드 하기에도 기장감도 너무 좋고 어깨 핏이라던가 전체적인 핏의 균형감이 아주 잘 어우러집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거 하나 때문에 이 13만원짜리 셔츠 전체가 좀 무너진 느낌이 들어요.
바로 칼라 부분인데요. 이 칼라를 한번 보세요. 다른 셔츠랑 비교했을 때 칼라 부분이 너무 납작하죠. 그래서 셔츠 특유의 힘있고 입체적인 느낌이 전혀 없어요. 얇은 라운드 니트를 레이어드해서 입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카라가 이렇게 딱 납작하게 주저앉아서 뭔가 입체감이 살아나지 않죠. 카라가 입체감 있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옷태가 살아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런 핏은 유니폼 같은 셔츠나 블라우스 그런 느낌을 연출합니다. 칼라 있는 셔츠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살아있는 칼라에 이렇게 살아있는 맛인데 그게 연출이 안 되면 왜 우리가 굳이 셔츠를 입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너무 정직한 느낌?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딱 납작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되게 플랫한 느낌? 그래서 옷을 입었을 때 이 칼라 있는 셔츠를 입는 게 힘있어 보이고 뭔가 파워풀한 이미지를 주고자 입는데 눌린 듯한 납작함은 세련된 핏을 연출하지 못해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칼라가 살아있는 셔츠 그리고 칼라가 죽어있는 셔츠 똑같은 옷을 레이어드해도 느낌은 전혀 다르죠.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이 BCBG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구매한 셔츠 중에 가장 비싼 25만 9천 원입니다. BCBG는 프랑스어로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멋을 낸다는 뜻의 약자래요. 4050 세대를 타겟으로 클래식한 브랜드를 설계했다는데 우리 해초님들 중에도 아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었을 때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면 코튼 100%예요.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클래식해서 유행을 안 타는 스타일이에요. 안쪽 봉제도 26만 원답게 아주 깔끔합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거슬렸던 부분이 바로 이 옆에 절개 라인이거든요. 이 절개 라인이 약간 올드한 것 같아요. 4050 타겟의 브랜드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4050보다는 한 6070? 그 정도로 좀 나이대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 밑단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굴곡지게 양쪽으로 꺾여 있는데 불구하고 앞쪽에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 부분이 좀 핏이 그닥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걸 설계한다면 약간 살짝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아로줬더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슬랙스를 이렇게 딱 꺼내 입었을 때 앞에가 이렇게 일자로 딱 떨어지면 허리선이 살지 않고 다리가 좀 약간 짧아 보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옆부분에 이렇게 굴곡이 졌다 하더라도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옆에 절개 라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뚝 끊겨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도 기장이 좀 길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면 100%인데 원단이 이렇게 살짝 빳빳하고 약간 경직돼 있어요. 움직일 때 편하다? 이런 느낌이 좀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5벌의 셔츠 보여드렸는데요. 3만원대 유니클로부터 25만원대 BCBG까지. 유니클로는 컬러가 좀 답답했고요. 자라는 어깨와 팔 부분이 굉장히 부해 보였고, 시아주는 핏이 좀 어정쩡한 오버핏이었고, JJ 지고트는 카라가 납작했고, BCBG는 일단 디자인이 좀 올드하고 살짝 불편했어요. 가격이 10배 차이가 나도 문제는 다 다르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입었을 때 불편하고 핏이 어중간한 구조의 결함이었는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 실크 코튼 셔츠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실크 코튼의 특성상 소재가 부드럽기 때문에 단추 라인이 약간 미세하게 울거나 어떤 분들에게는 또 핏이 살짝 타이트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조금 들었었는데요. 25년간 제가 패션 디자이너로 살아온 저에게 그 한 끝은 잠을 못 자게 하는 저의 숙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셔츠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하루 종일 입어도 편안해서 계속 입게 되는, 카디건이나 니트를 레이어드해도 핏이 예쁘게 떨어지는, 그리고 디자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자면 컬러는 얼굴이 작아 보이면서 유행 타지 않게, 어깨는 슬림하면서 처져 보이지 않게, 핏은 날씬하면서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또 소재는 부드럽지만 컬러나 커프스 부분은 힘이 있게, 밑단은 다리가 길어 보이도록 샤프하게 빠진 디자인, 이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셔츠. 그래서 결심했어요. 세상 모든 셔츠의 고민은 끝내 완벽한 밸런스를 직접 만들자고. 그래서 소재 수배부터 컬러 탕, 맞춤까지 1월부터 시작해서 4월 출시까지 수정만 무려 7번을 거듭했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단추 하나, 스티치 한 줄이 뭐 대수롭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그 디테일이 모여서 한 사람의 품격이 완성된다고 믿거든요. 제가 3개월간 촬영을 하면서도 밤낮 없이 샘플실을 드나들면서 완성한 짠! 이 셔츠 바로 입어볼게요. 이거 입어보는데 저 정말 눈물 날 뻔했잖아요.
셔츠를 즐겨 입고 좋아하는 제가 왜 내가 원하는 완벽한 셔츠는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든 바로 이 뉴프라임 실크 코튼 셔츠. 오늘 본 5가지 문제를 전부 해결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구매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 들으시면서 하단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7번의 수정을 거듭한 이 셔츠 뭐가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칼라 부분이에요. 유니클로 소재는 흐물거려서 세탁을 몇 번 하면 이 칼라 부분이 흐문적거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셔츠는 칼라를 2중, 3중으로 작업을 해서 굉장히 탄탄합니다. 손으로 눌러도 형태가 바로 좀 살아나고요. 그렇다고 절대 빳빳하지 않은데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칼라 부분이 입체적으로 여기가 살아있어서 라운드 니트를 레이어드해도 어떤가요? 여기가 납작해지지 않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서있는 느낌 드시죠? 좀 전에 JJ 지고트 셔츠는 납작해서 니트를 레이어드 했을 때 그냥 평면으로 딱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입체로 살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루엣이 볼륨감 있게 보여요. 그래서 셔츠는 이 칼라 부분이 진짜 생명이에요. 두 번째, 바로 V준 설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신경 썼거든요. 좀 전에 유니클로 셔츠를 입었을 때는 어땠죠? 맞아요. 목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첫 단추 위치를 일반 셔츠보다 2.5cm를 내렸어요. 이 2.5cm가 뭘 만드냐면 단추를 다 채워도 목이 조이지 않고 V존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얼굴 라인이 되게 갸름해 보여요. 목 길이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사진 찍을 때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거슬렸거든요. 어떤 사진을 찍으면 목이 되게 짧고 얼굴이 커 보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깨가 좁다 보니까. 근데 그런 옷들 대부분 특징이 목이 이렇게 조여오는 셔츠였어요. 이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해서 절대 목이 답답하지 않고 넥라인이 가장 예쁘게 내려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얼굴이 커 보이는 걸 걱정하는 분들은 2.5cm가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비침을 좀 어느 정도 커버했는데요. 브래지어 하나에 이렇게 셔츠 한 장만 단독으로 걸쳐도 속옷 신경 쓰이지 않고 입을 수 있도록 소재를 좀 더 신경 썼어요. 날씨가 더울 때 이너 없이 셔츠 하나만 걸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근데 화이트 셔츠는 특성상 100% 비침이 없는 건 없어요. 그런 건 너무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속옷을 입을 때는 화이트도 좋지만 스킨톤을 입어주면 비침이 거의 없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바로 사선 밑단입니다. 키 작은 저희 언니가 이걸 딱 입고 와, 다리 진짜 길어 보인다. 아, 이렇게 옷은 진짜 핏이 생명이구나. 이해하게 된 부분인데요. 저는 옷을 이게 제작할 때 셔츠가 이렇게 나온 핏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3번 이상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뾰족하면 좀 턱시도 같고 약간 뭉툭하게 하자니 예쁘지가 않고 납작하게 하자니 핏이 너무 무너지고 그래서 이 부분 설계할 때 제가 가장 신경을 썼거든요. 굉장히 예쁘게 가장 날씬하고 슬림해 보이는 각도로 설계한 핏이에요. 카디건 한번 레이어드 해볼까요? 자, 어때요? 이렇게 카디건하고 레이어드 했을 때도 이 밑단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쁘죠?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셔츠를 한번 딱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셔츠 밑단이 일자이거나 살짝 아로지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거슬렸어요. 왜 셔츠는 밑단이 이렇게 샤프하게 떨어지면 안 될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설계했는데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장장님도 셔츠를 한 35년 만들었는데 이렇게 밑단을 디자인한 건 처음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갸우뚱 하면서 이게 괜찮을까 하셨는데 만들고 나서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카디건하고 레이어드 했을 때도 전혀 어색하거나 따로 노는 느낌 없이 마치 하나로 붙어있는 옷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그리고 5번째는 실크 코튼 소재예요. 이 자라 셔츠가 약간 뻣뻣해서 살이 쓸렸잖아요. 같은 코튼 백인데 이렇게 뻣뻣한 일반 우분 셔츠가 아니라 실크 처리된 저지 원단을 썼어요. 이 실크 코튼의 특징은 몸에 탁 감싸는 순간 착 감기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폴리우레탄, 즉 스판이 섞인 저지의 텐션감을 활용해서 몸이 겉돌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감싸주니까 입었을 때 착용감이 정말 예술이에요. 6번째는 히든 버튼 플라켓이거든요. 단추가 이렇게 덮개 안으로 완전히 숨어서 앞판이 아주 매끈하게 일자로 떨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급스러움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우터나 뭘 걸쳐도 실루엣이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져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판매했던 그 셔츠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이 무너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실크 코튼의 부드러움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추 라인을 3단으로 봉제를 해서
무너짐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완전 무너짐이 없을 수 없는데 딱 입었을 때 이 부분이 울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7번째, 수십 번의 샘플링으로 잡은 딱 하나의 기장과 핏이에요. 좀 전에 제가 카디건하고 딱 걸쳤을 때 그 핏 딱 보셨죠? 짠! 어떤가요? 유니클로는 밑단이 많이 삐져나왔고 자라는 어깨가 많이 울었죠? 근데 이 셔츠는 어때요? 기장이 이렇게 딱 떨어져서 카디건 아래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어깨선도 굉장히 깔끔해요.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핏이 예쁘게 딱 떨어지고 레이어드 했을 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하나의 옷처럼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한 이 초록색 컬러. 이 컬러는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는 특별한 컬러예요. 근데 왜 초록이냐고요? 모든 컬러를 통틀어서 동양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를 꼽으라면 바로 이 초록색이에요. 동양인 특유의 누런 피부톤을 굉장히 밝고 생기있게 살려주는 마법의 컬러인데요. 저 역시 피부톤이 약간 누런 톤이라서 초록색을 굉장히 즐겨 입는 편인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오, 저 쨍한 초록색을 어떻게 입어? 하고 좀 꺼려하는 컬러 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이 예쁘고 고급진 초록색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가장 멋스럽고 예쁜 초록색을 만들기 위해서 이 원단 염색을 3번, 4번, 5번 이렇게 수차례 수정해서 탄생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5벌의 타사 셔츠 그리고 엠프라임 셔츠를 비교해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셔츠라는 게 어떤 브랜드에나 있는 기본템 중에 기본템이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찾는 그 셔츠는 없지? 좀 더 편하고 멋스럽게 만들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에서 이 셔츠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판매를 떠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제작한 셔츠를 우리 혜주님들을 경험을 해보고 저의 패션 세계를 더 깊이 있게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셔츠는 절대 불편한 옷이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걸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셔츠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두르셔야 돼요. 작년에 저희가 셔츠 영상 찍고 하루 이틀 만에 화이트가 품절돼서 거의 10개월 만에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시 준비한 제품이거든요. 화이트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 포레스트 그린은 정말 숲속에 온 것 같은 힐링되는 컬러라서 많은 분들이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컬러는 어떻게 코디해야 되지? 이렇게 코디하시면 됩니다. 블랙, 화이트, 그레이 이렇게 무채색하고 함께 코디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화이트 셔츠는 정장 입을 때나 입게 되는 그런 옷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매일 입어도 불편함 없이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일상룩에서 재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셔츠도 그렇게 탄생되었고요. 저렴하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비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셔츠는 그 구조가 생명이에요. 팔라, 어깨, 핏, 밑단, 소재 이 5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이 셔츠가 나를 완성해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댓글이 저의 콘텐츠 방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스타일로 그리고 해리스 초이스 채널에 점점 남자 구독자님들이 늘어나더라고요. 물론 이 채널은 여성분들을 위한 영상이지만 컬러 조합이나 코디 팁은 남성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남편, 애인 함께 구독